머스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우리의 승부수는 21세기판 명량해전이었습니다. 길이 약 400m, 폭 61m, 갑판 넓이만 축구장 4개의 크기에 달합니다. 63빌딩, 에펠탑보다 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26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조차도 첫 운항 당시 떨리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24,000 TU 전에 13,000 TU를 탔었거든요. 상당히 크긴데 24,000 TU는 정말 이렇게 제가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23층 높이와 맞먹는 선교에선 360도 바다를 지켜볼 수 있고, 선교 아래로는 31개의 객실과 식당, 병원 등 주상복합 빌딩 하나가 바다에 떠 있는 셈입니다. 초대형 선박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인데요. 근데 그것이 가지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초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다. 세계 유리 머스크보다 컨테이너 6,000개를 더 실을 수 있는 규모에 친환경 설비와 스마트 기술까지 탑재한 최첨단 선박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24,000 TU급 선박 1호 알헤시라스의 첫 항해. 과연 화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거대한 몸집으로 항구마다 무사히 접안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해운업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중국을 통과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가볍게 경신합니다. (24,000 TU급) 선박의 등장은 세계 해운업계에 신선한 긴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긴장한 마의 구간,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 선박의 그 제한이 길이는 400m, 폭이 77.5m거든요. 근데 저희 배는 61m, 길이는 딱 10cm 차이 납니다. 399m 90cm.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역대 최대 크기의 선박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보다 작은 선박이었는데도 운하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원체 대형화 크다 보니까 그 풍압 면적이라고 있거든요. 바람 맞는 면적이 엄청 크다 보니까 바람 한 40나트에 순식간에 이렇게 배가 압류가 되더라고요.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스피드를 손속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하면은 더 풍압 면적이 더 커지고 배가 더 밀리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유럽 항로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던 첫 항해.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상선의 영업 능력으로 이러한 초대형 선대를 운영할 수 있겠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해 4월 이 선박을 제가 인도받고 첫 번째 선박을 유럽 항로에 투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50항차 이상 만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로의 마지막 기항지 런던에서 다시 화물을 싣고 귀환합니다. 총 항해거리 43,000km, 84일간의 항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